걱정 많은 당신. 결국 병된다. 내 삶을 위협하는 불안장애 극복하는 방법. 6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혹시 이런 고민들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45세 김 과장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습니다. 오늘 상사가 뭐라고 할까? 실적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잘릴까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회의 때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고 발표만 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떨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집에 와서도 내일 일이 걱정되어 새벽까지 뒤척이며 잠을 못 자죠. 52세 이주부님은 가족들을 챙기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지만 막상 혼자 있을 때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건 아닐까? 남편이 나한테 실망하는 건 아닐까? 우리 집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졌어요. 48세 박 부장님은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그만 몸의 변화에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되어서 밤새 인터넷을 뒤지게 되고 검색하면 할수록 더 큰 불안에 빠져듭니다. 가족이 조금만 늦어도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닐까 하며 온갖 나쁜 상상을 하게 되죠. 혹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과 비슷하신가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마음을 편하게 먹어. 하지만 그게 되면 진작 했겠죠? 이런 조언들이 오히려 더 속상하고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힘든 건 이런 감정들을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약해 보일까봐, 가족 앞에서는 걱정시킬까봐, 친구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까봐, 결국 혼자서 끙끙 앓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마음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불안장애라는 명확한 이름을 가진 질환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대, 50대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 시기에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오늘 저와 함께 15분만 투자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 정확한 원인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불안 극복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 우사인 볼트를 생각해 보세요. 출발선에서 온 유어 마크 소리가 들릴 때 그의 심장은 얼마나 빨리 뛰었을까요? 아마 극도의 불안과 긴장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안이 그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만든 원동력이었죠. 불안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요한 순간에 최상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정상적이고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문제가 될까요? 의학적으로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불안입니다. 시험도 없는데, 발표도 없는데, 특별한 위험 상황도 아닌데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불안입니다. 둘째,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입니다. 불안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죠. 발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불안해서 결국 포기하게 되거나 불안 때문에 외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심각한 주관적 고통입니다.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본인이 느끼는 고통이 너무 클 때입니다. 발표는 하지만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자고 식은땀을 흘리며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불안장애는 마치 큰 냉장고와 같습니다. 냉장고 안에 여러 칸이 나뉘어 있듯이 불안장애도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공황장애는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가 밀려오는 증상입니다. 범불안장애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는 증상이고요. 사회불안장애는 사람들 앞에서 극도로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증상입니다. 특정공포증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말합니다. 각각의 특징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2017년과 2021년 단 4년 사이에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무려 8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중년층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경쟁 사회의 압박입니다. 공부 못하면 큰일 난다. 취업 못하면 어떡하니?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압박해왔고 중년이 되어서도 승진 못하면 도태된다.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노후 준비는 충분한가? 이런 압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SNS와 비교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만 보게 되면서 나만 힘든 건가? 나만 뒤처지는 건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40대, 50대에는 자녀들의 성취나 다른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쉽죠. 세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들이 우리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특히 중년층에게는 노후에 대한 불안이 더해지면서 더욱 심각해지죠. 하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덜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더 불안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유전적 요인으로는 불안에 민감한 기질을 타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 환경도 중요한데 과보호를 받거나 반대로 방치된 환경, 가족 내 갈등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경험들, 즉 트라우마나 반복된 실패 경험들이 불안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요. 성격적 특성으로는 완벽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성향,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특성 등이 불안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중년층의 경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요인들이 더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가 그중 하나인데요. 여성의 경우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불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할 부담도 큽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자녀 교육, 부모님 봉양까지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정체성 혼란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게 맞나?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불안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불안할 때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뇌의 편도체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심혈관계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심장 박동이 증가해서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호흡이 빨라져서 과호흡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골격계에서는 근육 긴장이 일어납니다. 어깨가 결리고 목이 뻣뻣해지며 손이 떨리고 몸 전체가 경직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화기계도 영향을 받는데요. 소화불량이 생기고 복통이 오며 설사나 변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타 증상들로는 식은땀, 어지럼증,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인지적 증상으로는 재앙적 사고가 나타납니다.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죠. 파국적 해석도 흔한데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일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정적 예측도 하게 되는데 분명 실패할 것이다라고 미리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정서적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걱정과 불안, 초조함과 안절부절 못함, 짜증과 예민함, 그리고 우울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동적 증상으로는 회피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불안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죠. 확인 행동도 나타나는데 문잠금이나 가스레인지 등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안전 추구 행동도 보이는데 항상 안전한 곳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중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그중 하나인데요. 조그만 몸의 변화에도 큰 질병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많이 나타나는데 아이의 미래나 성적, 교우관계 등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게 됩니다. 경제적 불안도 커지죠. 노후 준비, 자녀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등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불안 극복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즉시 실행 가능한 응급처치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식호흡법인데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즉시 대처법입니다. 지금 당장 저와 함께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보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데 이때 배가 나와야 합니다. 잠시 2초간 멈추세요. 그리고 입으로 7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데 이때는 배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5에서 10회 반복해보세요. 어떤가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두 번째는 점진적 근육이완법입니다.
주먹을 꽉 쥐고 10초간 긴장시킨 후 힘을 빼세요. 어깨를 올리고 10초간 긴장시킨 후 힘을 빼세요. 얼굴 근육을 찡그리고 10초간 긴장시킨 후 힘을 빼세요. 긴장을 만든 후 풀어야 진정한 이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5431 그라운딩 기법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인데요. 5가지 보이는 것, 4가지 만질 수 있는 것, 3가지 들리는 소리, 2가지 냄새, 1가지 맛을 순서대로 찾아보며 말해보세요. 다음으로는 인지적 대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 체크하기입니다. 불안할 때 드는 생각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사실인가요? 증거가 있나요? 다른 관점은 없을까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는 걱정 시간 정하기입니다. 하루 중 15분만 걱정 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에만 걱정하세요. 다른 시간에 걱정이 떠오르면 걱정 시간에 하자라고 미뤄두세요.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 받아들이기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인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주 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운동은 불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비약물적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위생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세요.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는 마음 챙김과 명상입니다. 하루 10분 명상 앱을 활용하거나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산책하며 자연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장애로 힘들어하고 있어. 이건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질환이야. 너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 정리도 중요한데요.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보세요. 부정적인 뉴스 노출을 줄이고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며 완벽주의적 기준을 낮춰보세요. 집을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좋아하는 음악, 향초, 편안한 조명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불안장애 극복 방법 어떠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불안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둘째, 불안장애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노력으로 90% 이상의 사람들이 큰 호전을 보입니다. 셋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배운 복식호흡법을 매일 5분씩만 실천해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 말을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세요. 여러분의 불안은 여러분이 살아가며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